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미래 예측 기술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막 미래를 예측하는 막 이런 건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내가 공업 수업할 때 그 선형조합 얘기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좀 졸릴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재미를 느꼈던 재밌어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여기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이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맞춘다 이런 게 이제 미래 예측 기술이죠.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지만 근데 뭔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직감을 많이 얘기하죠. 왠지 이번에는 앞면이 나올 것 같다. 왠지 이번에는 뒷면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좀 도움 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50이죠. 여기는 알고 있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이제 좀 재밌는 학생들은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전이 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설 수도 있어요. 되게 세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꽂으면 서겠죠, 그죠? 자,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게 동전이 뭐 그런 것도 얘기했대요.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니까. 자,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던졌을 때 뭐 앞면이나 보통 뒷면이겠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겁니다.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확률은 반반이다. 반반이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직감을 많이 이용을 해요. 보통 지식 없이. 게다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실 직감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죠? 뭔가 느낌상 왠지 그럴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완전히 무시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엔 여기 있는 오늘 내가 얘기할 내용들을 잘 조합하면은 뭔가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단 확률이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직감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때 일단 반반이니까 이제 반반이니까 뭐 이거는 반반이다 뭐 이렇게 앞면 반 뒷면 반 뭐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통계입니다. 통계적으로 일단 확률을 알려면 우리가 통계를 알아야 되죠. 통계를 던졌을 때 한 10번 던져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섯 번씩 나올 수도 있고 일곱 번 세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과 뒷면이 말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내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으로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확률 함수를 이용하면은 당연히 반반이 나오겠지만 확률 함수로 동전 던지기도 해보는데 이제 통계까지 얘기하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내가 동전을 10번 던진단 말이에요. 10번. 10번 던지면 이제 뭐 던질 때마다 뭐 앞면 뒷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10번 던지고 이게 한 세트라고 합시다. 한 세트. 10번을 던졌어요. 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나왔겠죠. 근데 10번 던지고 10번 던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10번을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거예요. 10번을 던졌는데 처음에 앞면 나오고 이제 10번을 던집니다. 근데 또 앞면 해서 9번이 다 앞면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확률상. 되게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앞면이 9번 나오고 이제 10번째 던집니다. 그때 이제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이걸 이제 물어보면은 이 대답이 다양합니다.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앞에서 앞면이 다 9번 나왔으니까 왠지 이번에도 앞면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이때까지 계속 앞면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뒷면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야 앞면이 나왔다고 왜 계속 앞면이 나오냐 그러면은 이게 동전이 뭐가 잘못됐대요 학생들 말로는. 그러니까 앞면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앞면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뭐 그 다음에도 앞면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데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이용하면 뭘 볼 수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9번 던졌을 때 동전을 9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 던진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뭐 막 던지다 보니까 또 앞면이 9번 다 나와서 그 다음 또 던졌을 때 이제 뒷면이 나오고 이거를 다 또 통계적으로 취합해가지고 봤을 때 앞면이 9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 게 많더라. 뒷면이 나온 게 많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앞면이 9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더라 라고 알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직감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방금 내가 얘기한 동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반반 바이너리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게 사실 제일 쉬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글에 찾아보면은
뭐 계산기도 있어요. 구글에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뭐 이미지로 봅시다. 간단히 이미지로 보면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나 별로 좋은 게 없네요. 그죠? 뭐 위키피디아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위키피디아 거를 보면은 확률이 0.5고 n이 20이 뭐냐면 케이스가 20일 경우입니다. 이제 20변일 경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아닌가?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이거를 뭘로 그린 건지. 확률 질량 함수 0.59 20일 때 P가 0.59 20일 때 이 X축이 뭐고 Y축이 뭐지? 0.5 이게 좀 인터넷이 이게 문제예요. 설명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죠? 아는 거를 확인하려고 볼 땐 좋은데 막상 이렇게 찾아보면 좀 그런 게 많아요. 이건 코인 플립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게 낫겠다. 여기서 여기 나오네. 여기 내가 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서 자, 요 경우에 이제 뭐냐면 코인 플립이 뭐냐면은 동전 던지기입니다. 영어로 코인 트로우가 아니라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코인 플립이라고 해요. 플립 이게 뒤집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number of head in 10 coin course.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10번 던졌을 때 10번 던졌을 때 이제 앞면이 몇 번이냐 뒷면이 몇 번이냐 넘버 오브 헤드 그러니까 앞면의 개수예요. 그죠?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번 나올 경우가 제일 많고 그죠?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0번이 뭐냐면은 10번 다 그 뭐지? 10번 다 앞면이 나온 경우 헤드가 앞면이에요. 그 다음에 5번만 나온 경우 빵번은 뭐냐면 0번은 뭐냐면은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온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면은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확률상 앞면이 5번, 뒷면이 5번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앞면이 6번, 이게 6번, 뒷면이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다 9번이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이 나올 것이냐, 앞면이 나올 것이냐. 거기서 이제 앞면이 나오면은 10번 다 앞면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뒷면이 나오면은 한 번은 9번 앞면이 나오고 한 번은 뒷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면은 확실히 분포도상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9번 앞면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 예측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표에 있듯이 동전을 10번 던져가지고 이 확률 그래프는 나도 항상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10번 던졌을 때 10번 던졌을 때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9번이면은 그 다음에는 또 앞면이 나오는 경우보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이 나오는 게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확률 통계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이게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은 어차피 독립 시행이라서 확률에서 이제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내가 올린 그 에로보딕 가정이라는 거에 어떤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동전을 10번 던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던지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던지냐면은 내가 동전을 하나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10번을 시간에 따라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9번 앞면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한 번은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동전 10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10개를 이제 막 바가지 같은 데다 넣고 한 번에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 거 앞면이 9개 뒷면이 하나인지 아니면 다 앞면인지 이거를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간상으로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간상으로 한 번에 던져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돼서 공간상으로 통계를 내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분포도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에르고딕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평균을 내는 거랑 공간적으로 평균을 내는 게 결국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미리 갈 수는 없죠. 그때 동시대 공간에 있는 다른 케이스들을 살펴봐가지고 그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는
어떤 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분자 동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9번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를 케이스를 만들어서 통계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앞면일지 뒷면일지를 우리가 이제 더 어떤 케이스가 더 많은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앞면이 더 많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동전을 던지는 순간 샘플링의 문제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도 동전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지구에 워낙 많은데 막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딴 데서 동시대에 아니면 미래에도 누가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건 뭐냐면은 확률이라는 거는 케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확률대로 케이스가 수렴합니다. 케이스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이걸 샘플링하기 위해서 한 1000번, 10,000번 던진 동전의 비율도 5대5로 반반씩 가야 되지만, 이제 그 미래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나올 확률부터 해가지고 공간적으로 동시대에 같이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의 확률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혼자 동전 10번, 만번, 10만 번 던져가지고 앞뒤면 반반이 나왔는데, 그 옆에서 어떤 던진 사람이 동전을 10번, 이제 100번, 10만 번 던졌는데 그 사람은 뒷면이 막 90% 나왔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평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통계라는 거는 이 샘플링, 이 분포도 통계를 내기 위한 그 집단이 정말 에르고딕 과정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얼마나 균일하게 포함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일반적으로 이제 확률 자체도 아까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동전이 잘못돼서 한 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케이스를 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제대로 된 케이스라도 우리가 이렇게 셀렉트한 게, 우리가 뽑아낸 어떤 그룹들이 전체적인 일반을 대표하도록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감과 그 다음에 그 케이스의 확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하고 그 확률이 제대로 된 통계, 정말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케이스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잘 포함하고 있고, 그것들의 선형조합을 잘 일으키면은 단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이게 앞면이 뒷면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동전을 많이 던졌을 때 그것들이 앞면이 될 것인가 뒷면이 될 것인가, 이거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그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계적으로 잘 이렇게 잘 분석을 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기술이 내가 아까 통계를 얘기할 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샘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선형조합. 선형조합이 뭐냐면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공수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나 수라 그래야 되나? 어떤 수나 어떤 수치들, 공학에서는 뭐가 있지? 아무튼 뭐 온도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그런 데이터나 수치들을, 아니면 수학에서 어떤 숫자나 어떤 변수를 다른 것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경우에 이거를 선형조합이라 그래요. 곱이 대표적인 선형조합이죠. 곱은 뭐냐면은 7 곱하기 a가 뭐냐면은 a를 7번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를 7번 선형조합을 하면은 그걸 7a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이 선형조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좌표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 두 개가 있어요. 벡터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0,1이 있고, 그 다음에 컴마로 가야 되겠다. 0,1, 1,0이 있습니다. 그죠? 0,1이 있고 1,0이 있으면 이 두 벡터를 선형조합하면은,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차원 평면을 다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형조합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슈퍼마켓까지 갈 때 내 있는 위치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뭐 돌아가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선형조합을 통해서 내가 있는 기준점을 원점이고 이제 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슈퍼마켓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미리 알 수 있죠. 이게 슈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뭐 대항해 시대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인도로 갈 때 뭐 배를 타고 뭐 이렇게 뭐 그 희망봉을 돌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무도 그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길을 설명하지 않고 뭐 GPS에 있는 좌표기를 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동네에서 슈퍼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위치도, 방향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뭐 중간에 장애물이 있건 없건 사라지건 나타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게다가 우주에까지 적용이 돼요. 그죠? 이거에 이제 선형조합으로 역학들, 가속도와 속도,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시스템, 에너지 보존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해성의 움직임도,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지역까지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이 선형조합은 내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선형조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감, 선형조합 재밌는 게 또 하나, 엔지니어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엔진의 출력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연구를 하고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막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이거 꽂혀보고 저거 꽂혀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보통 온도와 압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하고, 그래서 압력과 부피 선도를 그리고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를 그립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그냥 온도는 온도일 뿐이고 부피는 부피일 뿐이죠. 근데 압력은 압력일 뿐이고 부피는 부피일 뿐이에요. 근데 압력을 x축으로 두고 부피를 y축으로 두면은 거기에 나오는 공간이 뭐가 되냐면은 1이 됩니다. 그죠? 공간의 면적이. 그래서 온도 압력을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피 변화를 보고 그 엔진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은 이 엔진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이 좋은가.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하고 온도 선도를 보면은 이 시스템이 열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만들어 보기 전에. 뭐 그것도 일종의 예측이죠. 그죠? 그래서 직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선형조합을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기본 벡터들을 선정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직감이 그냥 이렇게 막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경험과 엔지니어링을 통한 어떤 직감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뭐 엔진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거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취업할 때 이건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점이 몇 점이고 이제 토익이 몇 점이면은 뭐 그거의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정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이 얼마 이상이고 토익 점수를 두 개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대요. 대기업부터 이제 뭐, 그러니까 학점만 좋아도 안 되고 영어만 좋아도 안 되고 둘 다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학생들이 선용조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X축으로 두고 영어 점수를 이제 뭐 학점을 Y축으로 두면 그 공간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분포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뭐 물론 뭐 면접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것도 이미 선형조합 개념을 미리 쓰고 있는 거죠. 그 선형조합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확률 각각의 벡터들의 아까 얘기했죠. 동전 던지기는 그냥 앞면 뒷면밖에 없지만 우리 생활에는 어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직감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미 선형조합의 개념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쓰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직감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의 통계와 확률을 파악해내면은 그거를 선형조합해서 그거를 공간에 스팬한다고 합니다. 2차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3차원 공간이 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스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를 그래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단일 케이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을 때 그 중에 몇 번 중에 몇 번은 그게 발생한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내가 왜 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주말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 이제 좀 뭐더라 오자크인가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좀 안 봤어요. 왠지 손이 안 가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봤더니 재밌더라고. 쭉 보는데 이제 범죄자입니다. 근데 범죄자인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막 뭐 자산 관리하고 막 돈 세탁 이런 거를 잘하는 이제 나쁜 사람 스토리. 뭐 어떻게 꼬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FBI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가 좀 불법 업체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FBI 요원들이 거기 직원들 사이에 섞여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음. 그래서 이제 이미 FBI 요원이 그렇게 직원들이 들어갔다 해서 넌 조만간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한 명 한 명이 FBI 요원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막 돈을 막 뒤로 빼돌리는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선량한 직원인지 한 명 한 명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자기가 뽑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한 명 한 명은 모르는데 전체 직원 숫자를 많이 늘린대요. 그러니까 한 100명, 200명, 1000명 정도 되면은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뭐 좋은 직원일 것이고 확률적으로 FBI 요원들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 몇 명 정도는 FBI라고 보고 몇 명 정도는 이제 빼돌리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걸로 이제 들어오는 수익과 이제 뭐 소득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매출 그 다음에 거기서 빼돌리는 돈 FBI가 감시하는 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이제 뭐 운영할까. 이게 굉장히 머리 좋은 범죄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제 좀 지겨웠어요, 내용이. 게다가 근데 그 내용 딱 보고 야 이거 드라마 스크립트 쓴 사람이 뭔가 아는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 예측이죠. 들어온 직원 중에 누가 FBI인지 이거를 미래에 일어나고 나서 알 수는 없잖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확률 통계하고 선형조합을 이용해서 그 개념을 알아낸다라는 게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학생들이 잘 때 좀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거를 그냥 재미없어 하는 학생도 있고 재밌어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선형조합하고 확률 통계를 다 배워요.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는 거는 그냥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거는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과 인텐션, 그 다음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글을 헤쳐나가는 칼이 있다고 칩시다. 칼로 이제 막 정글의 나무를 자르면서 헤쳐나가겠죠, 그죠? 누구는 막 나무 짝대기 하나로도 막 헤쳐나갑니다. 누구는 정말 뛰어난 다이아몬드 칼을 가지고도 잘 못 헤쳐나가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대학 교육은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도구를 주는 거죠. 그죠? 그 도구를 주고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실제로 헤쳐나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인 거고, 음, 여러분의 몫인 거고, 뭐 예제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뛰어난 온갖 지식과 정말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도 정글을 시민도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뒤떨어진 장비와 이런 거를 개념을 모르고도 본능적으로 능력적으로 막 정글을 막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러면 교육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내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막 나무 잭대기 하나 하고 맨손으로 막 헤쳐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손에 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정글을 헤쳐가는 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감이 어떤 확률과 통계 그리고 선형조합의 개념으로 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력, 여러분들의 미래 예측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질지는 재밌겠죠, 그죠? 그렇다고 나도 막 미래 예측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선형조합으로 뭔가 아이디어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항상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 재밌나 싶어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그리고 참고로 미안한 게 내가 이 유튜브 비디오를 하는 이유는 뭐 구독자 이런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냥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부터 해서 가끔씩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만들 건데 이제 나비아스 톡스의 전단 유동이나 압력 유동의 기본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분명히 배웠을 텐데 수업 시간에 이제 열전달 때 경계층도 나중에 내 비디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배웠다 그러더라고. 근데 다시 교과서를 들고 가서 그거를 하려면은 진도가 항상 부족합니다. 보강 수업을 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배운 학생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때 요즘 이제 온라인 클래스도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비디오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꼭 알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해서 재밌는 부분인데 진도하고는 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을 비디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데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이제 수업이나 이런 걸로 뭐 학생들에게 링크만 주면은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수업 시간에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학생들이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쪽에 내가 뭐 예산을 붓는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나도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실 우리 학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우리 학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근데 뭐 이제 다른 쪽에 기계공학을 많이 관심 있는 학생들도 봤을 때 뭐 도움이 된다면은 좋겠네요. 결국엔 교육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선대에서부터 받아온 어떤 지식들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달해서 우리가 이 유산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